여러분, 권리금 5천만 원의 가게를 인수하려고 권리금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막판에 임대인이 월세 5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권리금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권리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그걸 놓쳐서 수천만 원 날릴 뻔한 사례, 그리고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까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권리금 계약서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종이 한 장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권리금 계약서는 진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권리금 계약을 하실 때 대개 말로만 합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표준 계약서 하나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건 반쪽짜리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은 단순한 점포 거래가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이 2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완성되는 이중구조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수천만 원을 안 날릴 수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요. 서울 공덕동에서 치킨집을 인수하려던 분이 계셨어요. 기존 임차인, 그러니까 양도인하고 권리금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기존에 200만 원이던 월세를 2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월세를 50만 원이나 올린다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양수인 이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권리금 계약도 파기하려 했어요.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 계약금 1,000만 원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지급한 권리금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에 바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이런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금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 조항 하나만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때 양수인은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나 문구가 없으면 계약금, 중도금 몇천만 원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양수인의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임대인이 월세를 올렸고 인상된 월세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들어가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존에 약속한 대로 권리금을 그대로 줘야 할까요? 아니죠. 월세가 인상되면 그만큼 점포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점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권리금도 함께 조정돼야 하고 그게 바로 실무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점포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게 월세잖아요. 월세가 오르면 순이익도 줄어드니까 기존의 계약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건 불합리한 계약이 되는 거죠. 이럴 땐 반드시 월세가 올라간 만큼 권리금을 감액하거나 조건을 재조정해야 돼요. 이런 상황도 미리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양수인은 권리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5일 이내에 권리금 감액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인, 그러니까 갑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전액을 환불받는다. 이런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줘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권리금도 당연히 재협의해야죠. 예를 들어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던 월세보다 50만 원 인상되었다고 해보세요. 이런 경우 양수인은 애초 권리금 계약과 같은 금액의 권리금을 주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임대차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해지면 양수인이 그에 맞게 권리금을 감액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권리금 감액 협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작정 한참 뒤에 권리금 깎아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정하셔야 돼요. 양수인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 이내에 양도인과 권리금 감액 협의를 진행한다. 즉 서면 통보 후 기한 내 협의라는 절차를 명확히 해서 분쟁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계약 해제, 권리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가령 양수인이 권리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양도인이 나는 못 깎아준다 라며 아예 응하지 않거나 서로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한 조항도 있어요.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을 7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양수인이 월세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계약 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금 계약 절대로 말로만 하거나 대충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계약서 내지는 비전문가가 쓴 계약서 때문에 정말 피 같은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계약서 하나만 잘 쓰면 어떤 상황에서든 내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대부분 잘 모르시죠?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직 국회 공무원 출신 권리금 전문 행정사 함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